제목처럼 지금 위기라고 말합니다. 너무 지긋지긋할 만큼 위기라고 듣고 있죠. 근데 그 위기가 나쁘고 좋고를 떠나서 기회가 된다는 말이, 위기가 우리가 기회가 될 거야 라는 말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메이는 준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일이라서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되게 멀리 놓고 준비하는 거 알아요? 되게 멀리 놓고 나중에 나 퇴직하고 할게, 나중에 나 60대면 할게, 막 이렇게 네 닮은 되면 할게. 네가 안 되면 내가 닮으면 어떻게 되냐? 라고 얘기를 하죠, 저는. 그러니까 준비라는 이유만으로 되게 멀리 놓고 보는데, 그런 의미의 준비가 아니라 지금 위기일 때 지금 준비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거든요. 오늘 누군가의 초대를 받아서 오셨을 겁니다. 어떤 멘트로 초대를 하셨든 마음은 같을 거예요. 내가 본 게 있는데 내가 이걸 봤거든. 근데 명확하게 내가 설명을 잘 못하겠어. 근데 네가 와서 좀 봐줘. 네가 와서 좀 봐봐. 뭔가 대단한 걸 발견했어. 네가 좀 와서 봐봐 라는 초대였을 거예요. 그런 마음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초대되신 분이든, 그리고 기존 리더분들도 처음에는 초대돼서 오셨을 거잖아요. 스스로, 저는 잘 못 봤거든요. 스스로 여기 어디예요? 하고 오시면 잘 못 봤는데 그 초대에 의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 초대가 어쩌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분은 누구냐면 시골에서 박경철이라고 지금 유튜브에 20몇 년 전 강의가 다시 뜨고 있거든요. 책도 있고. 그냥 이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주식 부자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주식 천재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주식 천재가 아니거든요. 이분은 단지 시대의 흐름을 보고 주식 투자를 해서 성공한 바람에 그때부터 계속 그런 식으로 해서 강의도 많이 하고 다니시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분이 이렇게 된 이유가 초대입니다. 대전에서 의사 선생님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친구가 서울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굉장히 괜찮은 강의가 있는데 같이 들으러 가자. 그러니까 이분은, 야, 내가 대전에서 떠나면 대전 병원이 마비가 된다. 내가 지금 그런 데 갈 데가 어딨냐고 크게 튕겼죠. 근데 그 친구가, 너 이 강의 안 오면 평생 후회할걸?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찝찝한 거예요. 아, 이거 진짜 후회할 것 같은, 욕심이 있거나 꿈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은 그 말에 흔들립니다. 이렇게 살면 딱 좋아, 지금 너무 좋은데 어떻게든 되겠지 뭐 하는 분들은 그런 말에 꽂히지 않아요. 이분이 꽂혔죠. 그래서 뭔데 하니까 서울의 어떤 강의인데, 올해 프랑스 유학 갔다 온 사람인데 미래의 경제 트렌드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거래요. 미래의 경제 트렌드, 뭔가 제목은 있어 보이지만 평소에 생각해보지 않았던, 93년도 95년도거든요 그러면 혼자 가기 좀 뻘쭘하니 친구를 한번 데려가야겠다. 그래서 대구에 있는 백수, 유학과 MBA를 졸업하고 집에서 놀고 있는 똑똑한 백수 한 명한테, 야, 나랑 강의 들으러 갈래? 그러니까 뭔지 묻지도 않아. 가자. 이렇게 뭔지 묻지도 않고. 그래서 그래, 둘이 간 거예요. 둘이 가서 강의를 딱 시작하고 강사가 나오는 순간 다 뭐야, 다 나가는 사람도 있고. 왜냐하면 후드티에 청바지에 모자를 쓰고 왔거든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는 더 했는 거예요. 90몇 년도에는 강사의 차림이나 어떤 그런 형식이 중요하던 때, 제가 만약에 그렇게 입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강의가 듣기 싫은 거예요. 나가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도 일부 지식인들이 왔을 거니까. 그래서 이 친구도, 박경철 씨도 가려고 나오다가 생각해 보니까 본인들은 셔틀버스 타고 와서 어쩔 수 없이 들었대요. 어쩔 수 없이 그 친구랑, 초대한 친구랑 백수랑 같이. 그랬을 때 다 듣고 그 친구가 초대한 친구가 사과한 거예요. 미안하다, 나도 이런 건지 몰랐다. 근데 그 백수 친구가, 나는 대구 못 내려가겠다, 지금 차비만 5만 원 좀 주면 내가 뭔가 저 W 강사를 만나보겠다. 왜냐하면 그 강사가 나오자마자 뭘 썼냐 하면, 미래사계의 트렌드는 WWW로 시작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 W가 뭐지? 근데 1시간 내내, 2시간 내내 강의 듣는 다른 사람들은, 왜냐하면 이분이 W를 쓰고 이 속에서 병원도 생길 거고 핵무기도 개발될 수도 있어. 그리고 학교도 생길걸, 병원도 생길걸, 모든 것이 다 WWW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 우리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93년도 95년도 어땠을 것 같아요? 정신병자구나 라고 생각했대요.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정신이 이상해졌구나 라고 100% 다 판단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 그 백수가 저 W가 뭔지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박경철 씨랑 초대한 친구는 술 마시러 가고, 이 친구는 이 W를 궁금해서 W가 가는 주차장까지 뛰어가서 차를 붙들고 물고 늘어졌어요. 나한테 힌트만 달라. 저 W가 뭐냐?
1시간, 2시간 매달리고 밤 12시까지 매달려서 알아낸 게 W에 대한 힌트를 얻은 거예요. 그리고 몇 개월 후에 그 백수 친구가 박경철한테 전화했어요. 돈 좀 빌려달라고. 500이나 700만 좀 빌려달라고. 2년 끊지 싫으면 한 번만 봐달라고. 그래서 박경철이 돈을 빌려줬고, 그러고 1년, 2년 후에, 딱 2년 후에 회사를 차렸고, 뭔가 메일이 왔고, 그때 메일이 없었잖아요. 메일이라는 게 있어 라고 얘기하고 진행되고, 지금은 이 W가 말하는 세상이 다 왔죠. 저는 폴더폰을 실제로 썼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다음이 맨 처음에 나왔을 때 무료로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걱정됐어요. 어머야, 저 회사 망하면 어떡하노? 니나 걱정하면 되는데. 그리고 네이버나 구글도 우리는 다 놀랬었거든요. 그 세상이, 그 W가 말하는 세상이 다 온 거예요. 지금이 아니죠. 15년 전에 벌써 왔죠. 그래서 박경철 놀란 거예요. 벌써 왔네? 근데 중요한 건 그로부터 한 2년 후에는 그 W 모자 쓰고 왔던 강사가 누구냐면 다음 창업자예요. 그리고 그 백수 친구는 최초로 이메일을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한희식 사장이라고 대구 출신이시거든요. 그 백수가 저분한테 12시까지, 밤 12시까지 붙들고 늘어져서 500만 원을 빌려서 창업한. 그래서 되게 고가로 회사를 팔고, 지금은 강남에 되게 좋은 빌딩 안에서 뭘 하냐면 벤처 기업을 다 몇 개 가지고 있는 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박경철 씨는, 야, 나도 같이 강의 들었는데 나는 왜 그걸 보지 못했을까? 라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그때부터 기회를 받고, 그래서 주식으로 성공을 하고, 그래서 이분도 부자가 되고 이 강의를 매번 하고 다니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 사람 느낀 게 있는 거예요. 같은 걸 봤지만 나는 알아볼 수 없었던 이유. 왜 이 백수는 알아들었을까? 유학 갔다 와서? 아니요, 열망했거든요. 뭔가 없을까도 열망했고, 그 위기를, 그리고 그 지루함을 기회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의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저거 아멘인데? 라고, 저는 아멘하는 사람이니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초대에 흔쾌히 흥해서 올 수 있는 자리만은 아니거든요. 미안해서, 고마워서 오는 자리지만, 그 초대에서 어쩌면 누군가는 최초의 이메일을 만든 사람이 생긴 것처럼 이 W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저희한테 W는 뭐냐면, 이 강의를 들으면 평생 후회할 거야 라고 말한 이 멘트에 오신 강의처럼, 저희는 지금 W를 찾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은 이런 세대입니다. 이거 우리 말 안 해도 알잖아요. 오래 사는 것과 그냥 수명과 건강 수명,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이 다르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저희는 지난달에 상갓집을 매주 한 번씩 갔거든요. 근데 친구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돌아가시면 너 괜찮아? 이렇게 묻기도 하지만,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시는 분도 되게 많으시고, 몇 년 동안 아프셨어? 몇 년 동안 계셨어? 호상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죽음이 호상이고 아니고는 저는 말할 수 없지만, 그냥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저도 개인적인 장례식이 있어서 2주 전에 3일 내내 장례식장에 있었는데, 옆에 양쪽이 101살, 102살 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더라고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왔구나. 근데 언제부터 안 아프고 가셨는지는 우리 모르죠. 우린 이제 아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이 아프고. 그리고 이 말도 그대로 있죠. 건강수명과 기대수명은 다릅니다. 그래서 요양원, 요양병원이 너무 많아지죠. 이제는 유치원을 노치원으로 많이 바꾸시죠. 네, 제 옆 동네에 이번에 신입생이 한 명도 없었대요. 초등학교 신입생이. 그럼 그 학년은 비는 거예요. 저는 한 명도 없다고? 저희는 그때 10반, 12반 있었던 때라 가지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60몇 명 있었거든요, 한 반에. 근데 지금 25명도 많다고 하죠. 그것처럼 적게 태어나지만 오래 살지만 많이 아프고 오래 사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알기 때문에 뭘 준비해야 되냐면, 노후를 준비해야 돼요. 이거는 추정 60분이라는 자료를 캡처했는데 다 볼 수가 없으니, 개인 파상 신청자를 다 보니까 60세 이상이 반이에요, 반. 근데 20, 30대도 물론 있지만 주목해야 될 거는 뭐냐면, 노년층들이 개인 파산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하는데 젊은 20대들이 뭐라 하냐면 노후 준비를 왜 안 해놔요? 미리미리 해놓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엄마한테 엄마 나 우리한테 안 줘도 되니까 엄마 아빠 노후 준비하세요. 집 안 줘도 되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도 현명하지. 근데 어떻게 보면 냉정하죠. 내한테 돈 벌리지 마라 이런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분들이 다 여기 사례들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분들이 뭐냐면 그 당시 연봉이 30년 전, 40년 전 연봉이 8천만 원, 7천만 원 정도 되던 분들이에요. 그냥 맨날 놀았던 분들이 아니라. 근데 왜 파산을 했을까요? 아픈 거예요. 여기 보면 석회질, 뼈가 석회질이 자꾸 끼이는 병인 거예요. 그래서 약을 계속 먹어야 되는데 그 약이 매달 300만 원 이상인 거예요. 그것만 아프겠어요? 어디 다 아프죠. 저희 아버지도 아직 78 정도 되셨는데 여기저기 아픈 게 없어서 정말 당뇨, 혈압 없으신 거 저희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거든요. 딸 4명이 얼마나 잔소리를 해댔겠어요. 명절 때 오면 뭐 술 한잔 드신다 하면 저는 술잔을 뺐고 동생은 소주를 감추고 이렇게 해서 10년 동안 아버지 술 안 드셨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잔소리를 해댔겠어요. 중요한 건 그 70세, 80세 분들이 병 때문에 모든 경제적인 걸 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이 제일 심각하게 고액 진료비 환자가 많아요. 당연하죠. 근데 저거는 나이가 많을수록 고액 진료비가 많죠. 70, 80, 90이 많죠. 그리고 근데 이 금액에 비해서 월 연금 평균 수령액이 60만 원이에요. 저희 부모님도 보니까 저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최소 필요한 노후는 120만 원 정도 돼요. 120만 원도 사실은 부족하죠. 근데 알고 있죠. 120만 원 필요한 거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노후 준비 다 하시는 분도 계세요. 빌딩도 있는 분도 계시고 연금보험 빵빵하게 넣어준 분도 계시고 많아요. 많은데 현실이 그렇다고요. 그래서 아플 때 저희도 개인적으로 부모님이 아프실 때 양가 부모님이 다 감사하게도 건강하게 살아 계시는 게 지금 되게 감사한데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죠. 아플 때 의료비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구나도 알아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2차적으로 저는 아들 하나를 키우는데 내가 아프고 우리 남편이 아팠을 때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날 다 케어해야지라고 말을 못 할 것 같아요. 말을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이 맨날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우리가 규민이한테 딴 거 말고 이거는 진짜 해줘야 돼. 건강한 부모 그리고 물려줄 수 있는 문화는 꼭 해줘야 돼. 그래서 부모님들이 불안하시니까 자꾸 범죄에 연루되는 거예요. 코인도 마찬가지고 여기 사례를 들어보면 본인이 암 걸린 진단금을 다 털어넣으신 분도 많으세요. 왜 그런데 자꾸 하게? 내가 자식을 고생시키기 싫다는 그 마음이 너무 간절하시니 어른들이 뭐 아시나요? 나도 코인 잘 모르는데 어른들이 코인 어떻게 아시나요? 그거를 투자하고 그리고 저희 집 바로 코앞에도 치킨집이 있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이 하시는데 전화로 주문하면 잘 못 들으세요. 양념과 후라이드를 잘 구분을 양념 해달라 했는데 후라이드하고 처음에는 한 번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꾸 바뀌더라고. 그냥 하고 싶은 거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뭐 둘 다 맛있으니까 먹습니다. 근데 자주 먹지 않으니 이제 제 아들 친구들이 파자마 파티 하러 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막 이렇게 해주잖아요. 해주는 거 진짜 남자의 5학년들은 많이 먹대요. 제가 막 해줬어. 우리 킨으로 피자 구워주고 찜닭도 해주고 막 해줬어. 근데 금방 먹고 출출하대. 해도 끝이 없어가지고 통닭을 시키는데 하시고 싶은 거 하시더라고요. 몇 번 시켜보니까. 치킨집이든 동네 카페든 노인분들이 되게 많으시죠. 자식한테 신세지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인 거예요. 근데 파산율도 많지만 폐업률도 되게 높아요. 그래서 폐업에 드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그냥 끝까지 하시는 거예요. 안 그래도 노쇠된 몸에 폐도 안 좋은데 치킨이나 고깃집을 하시다 보면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저희 엄마가 내가 문자를 막 받거든요. 이런 혹시 엄마가 노출돼 있을까 봐. 보이스피싱 얼마 전에 엄마 친구가 1억을 탁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알아 누우셨대요. 근데 엄마한테 엄마 진짜 조심해야 돼. 문자 막 보니까 진짜 많대요. 엄마 뭐라 하더라? 문자가 엄마 나 지금 핸드폰이 없어. 계좌번호 보내줄 테니까 돈 좀 붙여라는 것도 있고 엄마 나 전화기가 없어. 엄마 그러니까 엄마 나 뭐 이렇게 막 왔더라고. 엄마 이런 거 언니 엄마 답장 안 하고 왜 가만히 있었어? 엄마 의심 안 했으니까 너가 핸드폰이 고장 났다고 내한테 전화하겠나? 우리 엄마 똑똑하다고.
그런 문자가 한그 있는 거예요. 어제 저희 시아버지한테도 문자가 왔어요. 아빠 이렇게 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그 단체톡에 딱 띄우셨더라고요. 아버님 저희 아닙니다 이렇게 보냈지. 그러니까 왜 노출되냐면 본인들이 불안감을 이용하는 거예요. 저는 노후 준비도 해야 되지만 이제 아들도 이제 5학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보면 이번에 대학 수능을 다 쳤죠. 인서울을 간다 어디를 간다 했지만 이제 대구에 있지만 다른 지역에 꼭 서울이 아니라도 다른 지역의 학교를 가면 어때요? 뉴스에 나왔죠. 한 달에 생활비만 130만 원이라고. 되게 많아요. 되게, 그러니까 우리는 돈이 크지. 130만 원 매달 내려면 크지. 그 받는 아이들은 되게 많을까요? 이 130만 원이 어떻게 구성되는 줄 알아요? 식비가 60, 70이에요. 월세 관리비 60만 원. 그게 130만 원. 그럼 얘는 중간에 지금 뭐가 없어요? 커피값이 없어. 연애하면 안 돼. 책값이 없어. 그거예요. 그럼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알바를 해야 되죠. 알바 해야죠. 저도 알바를 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130만 원, 적어도 200만 원을 매달 내 아이한테 보내줘야 돼요. 기본 생활비로.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걸 못 해준다, 나는 못 해준다 할 수 있잖아. 독립적으로 키워야지. 맞아요. 독립적으로 크는 거 맞습니다. 결핍이 있어야 되는 것도 맞고, 독립적으로 키워야 되는 것도 맞고,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야 돼.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기본이라는 게 아마 10년 후는 더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보통 대구와 서울을 같이 붙으면 물어보죠. 애한테. 선택하게 하죠. 근데 엄마의 바람은 의외로 대구더라. 왜냐면 그러니까 학교 네임밸류가 뭔가 크게 차지하지 않는다는 시대가 왔다 쳐도 보일 수 있는 게 다를 수 있거든요. 아니 불합격했으면 당연히 가야 되지만 그 어렵다는 걸 해냈잖아요. 근데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제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서울에 못 올라가고 떨어져서 대구에 있는 애도 있어. 그러면 미안한데 못 해주겠다고 얘기하면 딸들은 대부분 알았어 하고 대구에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되게 속상했어요. 속상했고 근데 못 해주는 그 마음이 저의 10배 속상하겠지만 저는 학비를 벌어서 썼었거든요. 벌어서 썼었고 학비 버느라 되게 많이 바빴어요. 그래서 학비를 버느라 2개 정도 수학 전공이라서 그때 생각을 잘못한 게 수학 전공이었으면 과외나 학원을 하면 되는데 그럴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학벌 되게 좋은 사람들만 하는 일인 줄 알았었고 그래서 고깃집, 호프집 이런 데만 일해가 지금 되게 서빙 잘해요. 지금 되게 저는 지금 막 어디 막 식당 같은 거 막 아메 ABO들끼리 와가지고 1일 호프 같은 거 한다. 저 되게 잘할 자신 있어요. 그러니까 서빙을 막 4년 5년 했으니까 하고 밤에는 과외를 하고 주말에는 또 학원에 알바도 하고 3개를 한꺼번에 했었어요. 그래야지 뭔가 이렇게 학비도 되고 내가 생활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수학 전공했으니까 선생님이 되고 싶고 그래서 그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오로지 공부만 하는 4년 졸업하는 동안 오로지 공부하는 시간이 없었잖아요. 돈 벌면서 했기 때문에 모아둔 돈으로 진짜 오로지 1년 딱 공부해보자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노량진에 갔고 1년 오로지 공부만 했어요. 근데 합격 여부와 상관없이 합격을 안 했으니까 여기 빨리 왔겠지만 합격 여부와 상관없이 너무 좋았어요. 저는 와, 눈 떠서 공부만 하고 밥 먹고 공부만 하는 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 이 한 평, 2평 되는 이 고시원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눈 뜨면 공부하고 했지만 그리고 밑에 가서 컵밥 먹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나는 좋은데 내 몸은 망가지더라고요. 그냥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닌겔을 맞았어. 제가 그냥 닌겔 맞는 게 아니라 같이 간 친구가 있으면 제가 딱 쓰러져요. 그럼 친구가 딱 끌고 옆에 가서 닌겔 맞추고 다시 와. 걔가 딱 쓰러지면 제가 데리고 와서 이렇게 해요. 가면 그냥 침대도 없어. 이런 넓은데 방바닥에 이불이 막 펴져 있거든요. 그럼 가서 또 눕혀. 그럼 간호사가 영혼 없이 와가지고 닌겔 딱 꼽아. 그럼 닌겔 딱 맞고 딱 정신 차려요. 그럼 다시 또 공부해. 그런 데가 있어요. 노량진 가면 있었어요 그때. 그냥 이불 막 펴주면 아무 이불에 이렇게 눕혀. 그럼 닌겔 먹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또 공부하는 거지. 근데 좋았어요. 되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떨어지고 한 번 더, 2번 더를 안 하고 싶었어요. 전 최선을 다해서 해봤기 때문에. 근데 허무하잖아요. 6년을 대학 4년, 대학원 3년을 수학만 했거든요. 허무한 거예요. 뭐를 보고 살지? 그래서 뭘 하기 시작했냐면 그동안 못 마셨던 술만 마셨어요. 안 그래도 몸이 안 좋은데 사람 돌아가면서 한참 술 마시고 있을 때 오미선 리더님이 오셨어요. 이렇게 살지 말라고. 저희 큰언니의 친구거든요.
큰언니가 저한테 전화 와서 건이야 지금 내 친구가 너한테 갈 건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한 번만 들어봐라. 언니는 어떤 이런 사정이 있어서 못한다. 근데 너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네가 바닥까지 가봤으니 다시 올라올 수 있지 않나? 내가 바닥이가. 내가 봤을 너는 바닥이다. 근데 그 말이 되게 위안이 됐어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네. 그러니까 몇 달 동안 밥도 안 먹고 술만 마시니까 사람이 이게 나 망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언니는 그게 얘 이제 바닥이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때 제가 잡은 게 아메이였어요. 그래서 저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메이를 시작했고 아마 더블X 하나 먹을 돈도 없을 때 시작했고, 근데 오미선 리더님과 원영순 리더님이 저의 뭘 받는지는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은데 그때부터 시작된 아메이였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했던 그 노후와 아까 말했던 그 대학 학비들을 모두 다 저한테는 되게 무서워요. 부모님 노후도 무섭고요. 제 노후도 무섭고요. 제 아이의 성장이 무서웠어요. 그래서 아메이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놓지 않을 기회였어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팍팍팍 되지 않더라고요. 당연히 할 것 같은 친구가 안 하더라고요. 당연히 쓸 것 같은 친구가 안 쓰대요. 근데 그게 제가 놓을 이유가 안 됐던 이유예요. 이게 그 앞에 많았던 그 수많은 신문 기사와 이 기사들이 저는 그냥 남 얘기가 아니었어요. 내가 될 수 있다는 확고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두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한 아메이를 시작한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W였습니다. 이런 전화기 보신 적 있어요? 저는 봤거든요. 이런 전화기 쓸 때의 W가 SK통신이었잖아요. 그래서 박경철이 부자가 됐고, 그럼 지금의 W는 뭘까요? 세계를 바꾸게 된 세 가지라고 지금 사람들이 다 얘기하잖아요. 옆집 아줌마 말고 맨날 한잔하는 내 술 친구 말고요. 진짜 세계적인 권위 있는 분들이 얘기하는 W가 마이크로바이옴 치매 치료제 면역 항암제입니다. 저거는 제가 하는 말이고 팩트죠. 자, 그러면 하나만 얘기할게요. 마이크로바이옴. 사람들이 이제 뭘 찾기 시작해서 오래 사는 건 알아. 근데 자꾸 아파. 질병의 원인을 찾기 시작했죠. 야, 우리 유전자인가? 우리 집은 위가 약해서 이렇게 많이 하죠. 그리고 환경인가? 그렇게 말 많이 하죠. 근데 쌍둥이 실험을 했는데 똑같은 유전자인데 한 명은 되게 뚱뚱하고 한 명은 정상 몸무게야. 뭐지? 유전자 아닌가? 환경도 다르게 했는데 안 돼. 영양이 적어, 오히려. 그래서 알고 보니까 하나 더 있어. 그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안젤리나 졸리가 유전자 검사를 해서 유방암이 걸릴 수 있다 해서 가슴을 절제했죠. 사전 절제를 했죠. 걸릴 수도 있다고. 그리고 또 몇 년 후에 뭐 했어요? 자궁암이 걸릴 수도 있다고 또 절제를 했죠. 자궁을 드러냈죠. 그래서 유전자 검사 뭐지? 하고 안젤리나 졸리 효과라고 많은 사람들이 나도 사전 검사할래 해서 유전자 검사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토로도 했죠. 근데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다 나왔는 거야. 그거 어떻게 하지? 드러낼 수 없잖아. 그게 뭐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 뭐지? 유전자가 아닌 딴 게 있을 수도 있겠다고 연구를 하기 시작해. 우리가 안 했어요. 진짜 저명한 학자들이 했잖아요. 하다 보니까 뭐지? 사람의 몸 유전자보다 100배 정도 많은 미생물 유전자가 좌우되네? 라고 시작된 연구가 밝혀졌잖아요. 이제는 초파리하고 사람하고 유전자가 1.5배밖에 차이 안 나요. 개수가. 되게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초파리 내일 죽어, 오늘 태어나면. 근데 우리는 지금 살고 있고 생각도 하고 결혼도 하고 화도 나고 다 해. 꿈도 꿔요, 우리는. 근데 걔랑 내랑 유전자가 1.5배밖에 차이 안 나요. 걔는 말도 못하는데. 근데 그게 유전자로 가슴을 절제하고 자궁을 드러낸다고요. 맞겠죠? 확률도 있겠죠. 그래서 알게 된 게 뭐예요? 뭐지? 장내 미생물 유전자인가? 그게 약 100배 정도 이상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다. 연구했고 밝혀졌습니다. 장내 미생물 유전자구나. 그게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이에요. 질병의 원인을 파악했습니다. 무병장수합니다. 막 죽지 않습니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제 유전자하고 생활 환경 외에 또 다른 강력한 이유. 마이크로바이옴으로 질병이 걸릴 수 있고 안 걸릴 수 있겠구나. 이거 많이 보셨죠? 장내 미생물이 좌우된다는 건 장암, 대장암, 소장암, 직장암만 좌우되면 되잖아. 그게 아니고 뭐예요? 폐쇄성 폐질환, 우울증, 비알코올성 지방간, 아토피, 건선, 그리고 과민성 대는 당연하죠. 저거는 뇌졸중, 고지혈증, 고혈압까지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게 획기적인 거예요. 그거를 그래. 아메 하시는 분들이 자꾸 똥 내놔라 하잖아. 똥 달라 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 대단한 미래 사업을 똥 검사로 퉁치는 거예요. 아닙니다. 똥을 왜 검사합니까? 마이크로바이옴을 검사하는 겁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이 질병의 원인을 찾아냈고요. 앞으로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서 그 마이크로바이옴을 측정하기 위한 수단이 지금은 응가인 거예요. 나중에는 가스로 바뀌죠. 변기에 부착해가지고. 그때 하지 마시고 지금 많이 얘기해 놓으세요.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밝혀졌습니다. 누가 밝혔어요? 전 세계에서 미생물 학계에서 레전드, 그러니까 1등이라는 말로 표현을 부족하죠. 이분이 돌아가시면 이제 없어. 이분 돌아가시면 미생물 어떡하지? 라고 학계가 뒤집어져야 되는 그분이 홀자펠 교수님이십니다. 이분은 대대로 선교사님이시고 지금은 포항에 계십니다. 포항의 한동대에 석좌 교수로 계시거든요. 이분의 수제자가 지호셉이라는 사람이고 이분하고 같이 공부했고 저분이 지금은 이력 보이시죠? 짝짝짝 있고 지금은 HEM 파마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CEO입니다. 그리고 공동 CEO입니다. 그래서 HN 파마예요. HEN. 보세요. 이분들이 연구했어요. 전 세계가 마이크로바이옴 원인인지 알았다고. 근데 어떻게 마이크로바이옴 검사를 했어. 소위 말하는 똥 검사를 했어. 그래서 네가 고혈압에 고지혈증이나 혈관성 질환이 걸릴 확률이 조금 높다고 나왔어. 그거 어떻게 할 건데요? 그래서 그럼 그거를 맞춤형 유산균을 먹어서 좋아지게 만들자까지 돼야 된다고. 그러면 맞춤형 유산균을 만드는 방법이 이겁니다. 이거 다 설명하면 밤새고요.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장내 미생물을 좋게 만들 유산균, 맞춤형 유산균 이름이 마이랩이에요. 어느 회사랑 손잡았어요? 뉴트라이트랑. 전 세계의 레전드인 미생물 학자가 손잡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아메이 사업하는 내 친구가, 내 언니가, 내 동생이 응가검사하자라고 얘기한 그 일이 사실상 W라고요. 누군가한테는 그게 인생의 기회입니다. 이 맞춤형 유산균을 처방받았어. 그거를 지금 당장 아프지 않으니 검사는 검사대로 하고 안 먹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8개월 정도 먹다가 다시 검사해보세요. 저도 제 아들을 3번 검사했거든요. 좋아지대요. 저는 그게 비전이라고 보는데. 또 맞춤형 유산균을 처방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우리 영역은 뭐냐? 사람들이 이렇게 많죠. 근데 환자 진단 기준치가 있어요. 혈압 120에 80 저희 중학교 때부터 배웠거든요. 근데 그게 120에 80인데 그러면 최고 혈압이 119면 그러니까 경계에 있는 분 있죠. 그리고 또 그런 거 있죠. 저희도 이제 친구들 만나면 이제 아메이 안 하는 친구들이죠. 만나면 이제 아파 자꾸. 어디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제 친구는 이제 왼쪽 손 못 올린다 하대요. 46인데 50견 왔다고 그러대요. 50견이 이날에 오는 거 맞아요? 46에 오는 거 맞아요? 그래서 머리를 못 묶는데 일을 못 한대요. 머리를 감지도 못 한대요. 되게 마음 아프더라고요. 제가 되게 사랑하는 친구라서. 근데 야 나는 당뇨약 먹는다 계속 한 명은. 이게 이제 벌써 막 그러는 거예요. 저는 되게 저는 너 더 되게 동안이다. 괜찮아요. 저는 저희 4살 많은 언니하고 같이 있으면 누가 언니일 것 같아요? 묻거든요. 그럼 항상 제가 언니래요. 사람들이 10명한테는 10명 다 전혀 상관없어요. 저는 고지혈과 지방과 당뇨가 없거든요. 그것만 땡큐라고. 그 경계가 있거든요. 그 경계가 있으면 아픈 사람들은 병원에 가면 돼요. 병원 가서 대장 용종 있으면 떼면 되잖아요. 근데 아픈데 혈압 멀쩡하대요. 괜찮대. 그럼 병원에서 뭐라 하게요? 스트레스다. 편안하게 있어요. 내지는 또 나빠지면 오세요. 왜? 그럼 저기서 나 나빠지길 바라는 거야가 아니라 나빠지면 가는 곳이 병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 밑에 영역 환자 진단 기준치를 올라가는 거 말고 건강인 있죠. 이 건강인인데 증상이 있는 그런 분들한테 우리는 해줄 수 있다고요. 어떤 거? 맞춤형을 해줄 수 있어요. 아까 맞춤형 유산균 플러스 그분한테 로금이라는 어플을 곧 시행되죠. 어플을 깔고 그분이 건강검진 받았는 정보들이 있죠. 저 위에 데이터가 있을 거잖아요. 의료보험공단이든 사립병원이든 그 모든 정보들이 내가 인증을 하면 다 넘어와서 내 몸에 신체에 신호등이 켜져요. 저는 제가 어디서 빨간불 들어올지 알 것 같은데 여기 어디쯤 빨간불 뜰 것 같은데요. 빨간불 떠요. 어디는 초록불이 뜨겠죠.
그리고 저는 마이크로바이옴 검사하고 놀란 게 뭐냐면 전 잠을 되게 깊게 잘 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수면의 질이 안 좋더라고요. 저희 아들도 누우면 자요. 근데 수면의 질이 안 좋다고 나왔어요. 처럼 이 신호등도 빨간불 파란불이 뜨죠. 그러면 이 주황불을 빨간불을 초록불로 바꾸고 싶죠. 그거를 이렇게 쫙 나와요. 그럼 이 완전 위험한 거 있죠. 이 뚱뚱하신 분인가 보네. 체질량 지수가 위험하죠. 이런 거 이거를 바꾸고 싶죠. 자,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중간에 너가 너한테 맞춤형 유산균을 먹고 네가 이런 증상이 빨간불이니 이렇게 바꾸려면 비타민 C와 B가 부족해라고 컨설팅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ABO예요. ABO가 연결해 줄 거예요. 플러스 생활용품들, 아까 샴푸 되게 좋죠. 샴푸도 거의 맞춤형이더만요. 그 모든 것들을 컨설팅 해주는 ABO들, 저 같은 사람들, 오늘 리더님들을 초대한 그분이 이걸 컨설팅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비를 연결하는 플랫폼이 시대가 원래 플랫폼 아메이였어요. 근데 진짜 본격적으로 플랫폼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연결해주는 일을 하는 게 우리 ABO입니다. 어차피 유산균은 드실 거고요. 어차피 우리는 건강 걱정합니다. 50견이 왔고요. 혈압이 높고요. 고지혈증 약을 먹어요. 근데 내 몸에 빨간 신호등이 왔고 초록 신호등, 주황 신호등이 와서 그 신호등을 초록으로 바꿀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저는 물어볼 것 같은데요. 매달 수백만 원 들어가는 거 아니면 어차피 소비는 합니다. 그렇게. 근데 누군가는 쓰기만 하고요. 누군가는 그거를 연결시켜주는, 나도 쓰지만 연결시켜주는 플랫폼을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어차피 우리는 다 쓰거든요. 맞춤형 유산균부터 정수기, 청정, 물공기, 탈모 치료기까지 있어요. 이제 저희 팀에도 남편이 항암 치료를 조금 하면서 탈모가 됐는데 진짜 꾸준히 잘 쓰고 잘 바르고 해서 머리가 났다고 사례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어차피 모든 건 저희 다 쓰는 겁니다. 근데 누군가는 쓰기만 하고 누군가는 이 소비를 연결시켜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비지식적인 게 아닌 너의 건강 정보를 다 갖고 와서 AI가 분석해서 너한테 맞는 비타민 C, 비타민 B, 종합 비타민, 칼슘 AI가 처방해주면 나한테 초대하는 그 친구는 못 믿어도 AI 믿잖아요. 그 통계는 믿잖아요. 그거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오늘 초대하신 그분이 그 역할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 또한 오늘 초대하신 그분처럼 그 일을 배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품이 너무 좋거든요. 제품 얘기는 아까 샴푸 얘기 10분 들으시면서 13분 하셨더라고요. 13분 동안 들으면서 야, 진짜 잘 만들었던데요. 그 제품들이기 때문에 컨설팅 해주고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개선되는 제품들을 컨설팅 해줄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좋아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메 하시는 분들 고집스러운 그런 부분. 물 갖고 다니시잖아요. 막 사실 저는 물맛 잘 몰라요. 그리고 만약에 누가 섞어가지고 아메이 물하고 다른 물하고 해봐. 그럼 저 그냥 아메이 물이라고 하면 그런 줄 알고 먹을걸요? 잘 몰라요. 예민한 척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내까지 10년이 넘게 아메이 물을 가지고 나오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것도 조그만 물병 아니에요. 저는 차가 있으니까 차에 2리터짜리 1개 내 혼자 먹으려고, 그리고 누군가 만나서 먹으려고 작은 거 2개 이렇게 갖고 다녀요. 단 한 번도 빠짐없이. 그 유별스러움이 있어요. 근데 맛은 구분 못해요. 근데 모든 거 다 그래요. 저는 화장품 아무거나 다 써도 돼. 근데 안 써요. 만약에 친구 집에 급하게 외박하게 됐다. 그러면 세수 안 해요. 그냥 싫어. 못 쓰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뭘 아냐면, 아메이 하시는 분들이 뭘 아냐면 이 회사를 믿어요. 이 회사가 어떤 마음으로 제품을 만드는지를 믿어요. 세계 1위 직접 판매 기업이라는 게 의미가 있든 없든 없을 수도 있지만 저는 1등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아이들 기간제로도 학교에도 있어 봤지만 1등 하는 데 이유가 있어요. 분명해요. 자는 왜 1등 하지? 그런 사람 없어요. 쟤는 열심히 하는데 왜 공부가 성적이 안 나오지? 그런 거 없어요. 이유가 다 있어요. 엄마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우리 아는 머리가 좋은데 공부를 성적이 아니에요. 냉정하게 얘기해달라고 부탁해보세요. 얘기하실 거예요. 이 1등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만든 제품이라서 우리는 그렇게 맛 구분 못해도 들고 다니는 거예요. 구분 못해도 들고 다녀요. 그래서 진짜 코로나 때 힘들고 어쩌고 위기라고 해도 아메이 매출은 계속 올라갔던 겁니다. 아메이 하시는 분들이 다 맹목적으로
미쳐가지고 막 구분감 없이 분별력 없이 그런 게 아니라 W를 알아본 겁니다. 뚜렷하게 알든 흐릿하게 알든 이 눈치로 아는 거죠. 눈치로 이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라는 눈치, 그거라도 있어야죠. 정확하게 명확하게 뭐지? 웰리스가 뭐야? 그리고 샴푸는 왜 저렇게 만들었을까? 맞춤 유선이 저게 뭐지? 진짜 지오셉이 우리랑만 20년 동안, 저 회사가 20년 동안 우리랑만 손잡았다고?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 모든 걸 이해하시기 전에 눈치껏 이 모든 제품들을 한번 바꿔보세요. 아메이로. 그 바꾸는 게 그냥 생활이 아메인 겁니다. 그냥 유산균 먹고 세제 쓰고 공기하고 공부하게 하고 하는 거. 저희 아들은 눈 뜨자마자 매일 발 마사지 하면서 책 보는 게 루틴이에요. 그리고 근데 클 때가 되니까 매일매일 발이 아파요. 매일매일 아로마로 맨날 마사지를 해줘도, 그래서 발 마사지 나오고 나서 전 너무 좋아요. 진짜 오른쪽 엄지손가락, 왼쪽 하고 양손 엄지손가락 진짜 골절될 뻔했어요. 맨날 주물렀거든요. 너무 아파해서. 저는 정말 감사했어요. 매일매일이에요. 매일매일. 여전히 아파요. 키가 갑자기 막 7cm, 8cm 크거든요, 얘가. 그러니까 아픈 거예요. 근데 발 마사지 하면서 잘 커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을 쓰는 게 아메이에요. 그걸 열심히 쓰시고 알렸어요. 저는 제 동생한테 알리고 제 언니한테 알리고 제 친구한테 알려요. 제가 제일 잘하는 건 아이 성장이에요. 제가 키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한이라기보다는 아쉽죠. 이 발가락이 부러져도 7cm는 신어야 되는 이 아쉬움. 근데 아들은 정말 키가 컸으면 좋겠고, 키가 큰 게 다 좋아 이건 아닌데 그냥 할 수만 있으면 하고 싶어요. 할 수만 있으면. 그리고 다이어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40대 중반 저는 제가 30대 때 20대 때 언니들이 야 나이살이야 하면서 막 빵 막 한 거 먹을 때 나이살 아닌데 빵살인데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건이야 나이살이야 이러면서 라떼 막 단 거 먹고 막 라떼만 끊어도 살 빠질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라떼 다 끊고 빵 다 끊고 밀가루 다 끊어도 살 안 빠지는 거 알아요?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지 않으면. 그렇대요. 그래서 저는 온미선 리더님, 원영수 리더님이 50대시잖아요. 두 분 다. 와, 십몇 년 동안 봤지만 대단하신 거구나. 허명수 리더님 대단하신 거예요. 진짜로 그걸 전달하면서 제가 40대가 넘으면서 중반이 넘어가면서 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뉴트라이트 다이어트로 어떻게 건강해지는지. 다이어트, 어린이 성장, 생활습관 교정을 통해서 제가 3명한테 얘기하면 15에서 30만 원 정도를 캐시백으로 받을 수 있어요. 이걸로 뭐 할래? 라고 제가 물어보거든요. 야, 너 3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받으면 뭐 할래? 라고 물어봐요. 30만 원 매달 받으면 뭐 할래? 그럼 저는 생각해보면 저 때 30만 원 받으면 뭐 하지? 라고 생각했을 때 영양제 더 먹어야지?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WX밖에 못 먹었는데 오메가3를 더 먹어야지? 이런 거. 저는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 파트너들도 물어보니까 애 피아노 하나 더 보내고 싶어요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15에서 30만 원 받는 사람들이 그들도 또 3명한테 얘기해요. 왜? 키 키울 수 있어. 공부 잘하게 해줄 수 있어. 그리고 살 빠질 수 있어. 그리고 세제 바꿔. 샴푸 한번 바꿔봐. 머리에 되게 투자하시는 분 많죠. 머릿결에 투자하시는 분 되게 많죠. 샴푸를 한 이틀만 써봐도요. 느낌이 어떠냐면 드라이가 잘 돼요. 저 드라이 안 하면 못 나오거든요. 예쁘고 이목구비 예쁘고 이런 애들은 아무 때나 해도 예쁘잖아. 여기 드라이 안 하면 못 나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샴푸 딱 바꾸니까 드라이를 대충 해도 돼. 이거 진짜 드라이 하는 사람들이 아는데. 그걸 얘기하잖아요. 그럼 3명 중에 1명, 머리 막 고민하는 사람은 안 쓰겠어요? 그 3명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80에서 150만 원 캐시백 받는 거예요. 이걸로 뭐 하고 싶어? 라고 물어봤어요. 저는 청정기한테 더 사고 싶어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파트너들 물어보니까 이제는 학원이 아니라 과외를 시키고 싶대. 전부 다 벌어가지고 아들 학비에 다 드는 거지. 고액 과외를 시키고 싶어요. 막 수학 과외를 시키고 싶어요. 막 이래요. 되죠. 그리고 똑같아요. 그 50만 원, 100만 원 받는 사람들을 50만 원 받는 사람들을 이렇게 100만 원 받는 사람들을 이렇게 3명을 제가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250만 원, 300만 원 연금 받는 사람이 되고 연말 보너스로 저렇게 많이 받아요. 연말 보너스로 1000만 원, 1300만 원 이렇게 받아요. 저도 아가씨 때 결혼하고 첫 번째 연말 보너스를 받은 기억이 나요. 그때 연말 보너스 결혼하고 2달 있다 받았거든요. 결혼식하고 2달 후에 첫 번째 받는 연말 보너스로 그때 우리가 그걸 했어요. 반지 했었어요.
그때 결혼 커플링 같은 거가 없었어가지고 반지하고 남편 양복 사주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 결혼하고 2달밖에 안 됐었으니까 그 일시불 보너스가 아직도 기억나요. 엄마한테 탁 드리고 이랬던 그걸 매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1,000만 원 점수가 돌아가고 일시불 보너스 매년 받고 매년 여행 가는 삶을 선물하고 싶은 사람한테 이 사업을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내 동생, 내 친구, 귀한 사람한테 2명한테 나랑 같이 여행 갈 사람 만들어줘요. 내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죠. 안내해 줄 수 있어요. 아까 말했던 그 W를 안내해 주잖아요. 누군가는 최초 상용 이메일을 만든 사람이 되고 누군가는 아무것도 안 됐죠. 그것처럼 저는 그런 마음으로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2명을 같이 만들어요. 그러면 연봉이 6천에서 8천만 원 되는 사람이 돼요. 3명이면요. 저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3명을 그렇게 만들어주면 에메랄드가 되는 거예요. 제품이 아니라 사업을 시작한 순서와 상관없이 몇 명을 함께 여행 가는 사람을 안내해 줄 수 있느냐는 게임이에요. 그리고 6명이면 6명을 내가 안내하면 9명, 10명, 많죠. 그 핀들이 뭐냐? 이 핀입니다. 얼마치 팔면 SP, 얼마치 또 팔면 에메랄드,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이 많은 핀들이 다 뭐냐 하면 내가 함께 여행 갈 사람을 몇 명을 안내하고 함께 성장했느냐는 게임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 딱 얘기하죠. 나는 말을 못해요 라고 얘기해요. 나 아는 사람이 없어요 라고 해요.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할 수 없는 나잖아요. 지금은.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선생님 그건 자랑이 아니야 건이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노량진에 오래 있었고 공무원에 있었어가지고 진짜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노량진에 있을 때 친구들 다 시집 갔는데 결혼식을 못 가니까 연락이 끊기더라고요. 근데 감사하게도 제가 노량진에 있었고 힘들게 공부하고 했을 때 연락을 잘 못했지만 남아있는 친구들은 남아있더라고요. 그 친구들한테 저는 감사한 마음에서 아메이를 전달합니다. 저는 감사한 마음에 전달해서 그들이 어떻게 받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아메이를 얘기하고 건강하게 도와주고 싶고 같이 여행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때 말했던 스폰서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너 지금은 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는 김건희라고. 근데 할 수 있는 김건희가 되는 학교가 있으면 거기에 성실하게 나와보면 되지 않냐고. 저는 그게 전적으로 믿어졌어요. 전적으로. 그냥 의심의 여지가 없던데요. 왜냐하면 저는 그분을 너무 신뢰하고 있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한참 헤맬 때 왔던 아메이라 더 감사한 것도 있고 그 시작이 제가 정말 사랑하는 조카가 아팠고 그 조카의 아픔을 덜어줄 수 있는 뉴트리라이트여서 감사하며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그분에 대한 신뢰가 2만 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는 나를 그려봤어요. 상상이 안 되죠. 내가 아메이를 잘한다고? 상상하는데 진짜 1년 넘게 걸리던데요. 진짜로. 근데 처음부터 상상 잘 되는 분들 계신데 저 하면 잘할 것 같은데요. 잘할 것 같은데요. 그분은 축복이죠. 진짜 축복이죠. 근데 혹시 나는 아는 사람이 없어 어떤 이유든 우리가 DBC라는 프로그램에서 배우겠지만 할 수 없는 나에서 할 수 있는 나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 변화의 시간이나 시기가 내 계획과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알겠던데요. 아메이 사업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소양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기본적인 소양이 토익 점수가 아니고 학벌이 아니고 외모가 아니어서 저는 감사했어요. 열정이 아니라 열망, 뭔가 되고 싶은 뭔가가 있는, 그렇다면 이 속에서 충분히 변화하는 거죠. 이 시스템들을 밟아오면서 진짜 힘들다. 와, 이거 이래가 하겠나? 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요 다음에 요 단계, 그 다음에 요 단계 올라가면서 변화하는 저를 봤어요. 저는 아메이 속에서 변화한 제가 아메이 전에 소위 우리 다이어트라고 하면 비포 애프터가 있죠. 비포 아메이가 있고 애프터 아메이가 있어요. 저는 애프터 아메이로만 살고 싶어요.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꿈이 없어서 술을 먹은 애라서 직업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매일매일 어떤 목표와 꿈을 향해서 쫓아서 사는 삶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 삶을 물려주고 싶어요.
어떤 일을 하든 우리 아들이, 규민이가,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파트너들의 아이들이 아메이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매일매일, 그리고 매년 매달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시스템에서 그걸 배웠어요. 저는 이 시스템 속에서 비포 김건희가 아닌 애프터 김건희로 지금도 매일매일 매 순간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꿈을 이뤄가게 되더라고요. 제가 첫 번째 플래티늄 됐을 때 세라톤 오코일 호텔 가잖아요. 이게 결혼식하고 2주 후예요. 그래서 신혼여행을 여기로 갔었어요. 신혼여행을 여기로 가서 너무 좋은 거야. 막 호텔 가 해가지고 막 본사에서 막 상도 주고. 그때 저는 개인적으로 허명순 스폰서님께서 제가 신혼여행으로 여기 간다는 사실을 아셨나 봐요. 그래서 호텔에 신혼여행 가면 뭐 이렇게 와인 꼽아주고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신혼여행을 안 가봤으니까 모르죠. 근데 그거를 본사에서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그게 그냥 감사한다는 말로 표현이 안 되지만 저는 그래서 세라톤 오코일 호텔 플래티늄 되면 가는 거 있잖아요. 그 행사를 너무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첫 여행 때 엄마 아빠를 모시고 가셨어요. 엄마는 늘 말씀하셨어요. 그냥 너네가 아니었으면 난 안 살았다. 근데 지금 다 출가했는데도 계속 살고 계시거든요. 정말 나는 너네 와이프랑 살기 싫다고 얘기하지만 첫 여행 딱 보내주실 때 커플티랑 커플 바지랑 딱 사드리니까 둘이 맨날 저렇게 손잡고 다니시던데요. 그때 손잡고 다니시면서 아빠가 아직도 얘기하세요. 또 한 번 안 가나 이렇게. 그때부터 계속 코로나 그때부터 이제 부부 여행 때는 또 부부만 가야 되니까. 근데 아빠는 아직도 저 여행 얘기하시거든요. 저한테 그래서 아메이는 그냥 선물입니다. 아메이 여행은. 그리고 저희는 세라톤 오코일 호텔을 신혼여행으로 갔기 때문에, 그리고 여행은 또 아빠 한번 모시고 갔죠. 이것도 신혼여행이잖아요. 그 다음에 하와이, 두바이 가면서 진짜 신혼여행을 매년 가고 있어요. 신혼여행을 가본 적이 없지만, 다른 신혼여행 가본 적이 없지만 매년 신혼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민이가 뱃속에 있을 때 저는 제일 행복했어요. 기대감과, 그리고 사파이어를 동시에 했거든요. 출산과 사파이어를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는 함께 남편과 부모님과 내 아이와 함께 꿈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매년 지금 여행을 같이 가고 있고요. 이 아이가 스키장을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근데 삿포로가 첫 스키장이 됐었고 딱 밀착해서 가르쳐 주거든요. 너무 잘 타던데요. 저는 한 번 딱 타고 동생이랑 앉아서 밑에서 커피 마셨거든요. 너무 잘 타던데요. 그리고 치앙마이 갔을 때도 제 파트너가 동생, 그리고 동생의 시동생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돈이랑 가게 된 거지. 근데 그때 마침 제가 사랑하는 조카가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파티를 방에서 했었거든요. 기억에 남는 생일 파티였으면 좋겠어서. 그리고 제가 조카를 데려갔어요. 저는 아들이 하나니까 한 자리가 비거든요. 그래서 조카를 데려갔었어요. 조카를 데려갔었고, 이 조카가 저희 언니의 아이거든요. 이 아이가 다른 여행도 많이 다녀봤지만 계속 얘기해요. 그때부터 엄마 퀄리티 와 아메이 대박 뭐 계속 얘기해요. 이제 고1이 됐는데 이 친구들과 며칠 동안 있으면서 그냥 이게 무엇이라고 어려운 게, 그러니까 뭔가 어렵다, 뭔가 쉽지 않다, 그런 느낌을 하나도 가질 수 없게 돼요. 제 아들은 어딜 가나 저렇게 잘 먹어요. 맨날 먹방을 찍죠. 그냥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저는 그러니까 아이들을 가르쳤던 사람이라 아이들에 대한 꿈이 저는 되게 커요. 이 아이가 이 속에 자랐을 때 어떤 모습으로 자랄지, 스카이를 꼭 가야 되고 스카이를 가겠다는 게 아니라 이 속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클지가 상상되면서 설레요. 저는 그게 제 비전이고 꿈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매년 어린이날 때는 같이 모여서 애들 있는 사람들, 어른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못 오지, 그 친구들하고 작게 그냥 체육관 하나 빌려가지고 어린이날 행사를 하거든요. 체육대회 같은 거 하면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냥 그래서 저희 규민이는 외동아들이지만 그 형들이 친형들인 줄 알아요. 명절 때 왜 그 형 안 와? 이렇게 얘기할 만큼. 근데 이렇게 같이 커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리더들끼리 하루 날 잡아서 그냥 바람만 쐬고 와도 저희는 너무 좋아요. 그렇게 그냥 함께하는 가족이 생기는 일입니다. 제 꿈판에 이 아이들의 꿈, 그리고 이 파트너들의 꿈, 그리고 제 스폰서님들에 대한 은혜를 갚기 위한 꿈도 다 있습니다. 아메이는
저한테는 선물입니다. 제 조카의 병을 낫게 해주고 싶다고 들고 온 뉴트리라이트였기 때문에 귀했고, 그 마음이 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그분이 감사했고, 그래서 이걸 들고 저는 선물로 주는데 그분이 선물이 아니어도 이제 상관이 없는 거죠. 저는 책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남편 생일 선물날, 생일 때 선물을 책을 주면 싫어하더라고. 저는 좋으니까 주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선물은 그 사람이 받고 싶은 걸 맞죠. 근데 저한테 아메이가 되게 큰 의미이기 때문에 저는 선물처럼 주는 겁니다. 어떤 아메이 사업을 받아들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W로 보는 기회이든 그 W가 나한테 온 선물로든 한 번은 진지하게 내가 여기 온 이유,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 분이라면 내가 이 사업을 하게 된 시작점, 저는 2주 전에 저희 집에는 되게 큰 일이 있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시작점을 생각하게 됐거든요. 아, 그거였지. 그래서 원래 정신 차리고 사는 사람이지만 정신이 확 차려지던데요. 확 차려졌어요. 이 사업이 진짜 나한테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뭔가를 하는 삶이 어떤 의미인지 압니다. 네, 매일 하면 달라집니다. 스폰서님들이 제공해주는 그 책, 그리고 이런 장소에 오는 거. 근데 저는 선물 같은 아메이고 매일 하면 달라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결과가 딱딱딱 안 나올 수 있지만 그 결과 하나하나에 연연하지 않게 되더라고. 처음엔 연연했지. 온다겠는 오늘도 초대한 사람 안 온 사람 있죠? 그러니까 초대했는데 안 오면 막 짜증나지. 제 파트너도 막 하는데 스폰서님 온다 켜놓고 뭐 때문에 안 오는 줄 알아요? 그래서 막 얘기해. 되게 황당한 이유잖아요. 뭐 이런 이유도 있대. 어머, 오늘 애가 방학인지 몰랐어. 어제 약속을 했지 몰랐어. 그리고 뭐 택배 올 게 있어. 이런 이유들로 안 오는 미팅이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그냥 와, 이거 되겠나? 이거 안 되겠나? 이런 판단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제가 긍정적이고 열정적이라서 못 하겠는 게 아니라 나한테 너무 이게 귀한 아메인데 이걸 어떻게 한 명 약속 취소했다고 해서 한 개 반품 돌아왔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핀이 그 당시에 안 됐다고 해서 이거 뭐야? 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진짜 큰 꿈, 전화 통일, 막 북한에 학교를 세우고 아프리카에 우물을 파고 이런 꿈도 좋지만 진짜로 귀한 아메이를 전하는 그런 사명을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의 사명이거든요. 전 아메이 사업을 사명으로 받아들인 지가 많이 되진 않았어요. 근데 이번 1월에 저희 딸 4명은, 그리고 저희 딸 사업하는 우리 파트너들은 이제 사업을 사명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저처럼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못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 바보라서가 아니라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지 못하는 환경이 있잖아요. 경제적으로든 어떤 이유, 마인드의 문제든. 그런 사람들한테 저는 이 사업을 통해서 진짜로 저같이 매달 5, 600 나오는 사람, 그 이후로도 물론 당연하지만 만드는 사람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저희 앞에는 지금 비전 보너스라는 게 있죠. 비전 보너스가 안 하다요, 스폰서님. 너무 금액이 커서 안 하다요. 그 말이 설령 안 하다할지언정 말하는 순간 비전 보너스 날아간다? 그거 왜 말 말라 해? 안 하다는 말 말라 해. 그럼 뭐 어떡하라고? 나 좀 봐달라고? 안 하다든 와닿든 그 말로 말라 내뱉냐고. 다 듣는다 카있기네. 누가 듣는다니까요. 들으라고 하는 말이겠지만 비전 보너스가 안 하다요?
그리고 돈 너무 커요? 스폰서님 저는 아메이 통해서 딱 200만 원만 벌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렇지. 그 돈이 작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200만 원치만 노력할 거니까 더 이상 안 할게요 라는 말인지, 나 200만 원이 너무 커서 그것만 해도 감사해요 라는 말인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말인지. 스폰서님 저는 50만 원 딱 필요해요. 200만 원만 딱 필요해요. 300만 원 딱 필요해요. 제한하지 마세요. 아메에서 6억 10억 준다는데 자꾸 아유 저는 딱 300. 왜 제한하는데 왜? 돈 들어요? 돈 들어? 내가 마음의 각오가 안 돼 있다는 거잖아요. 너무 아플까 봐 아니라고. 아메에서 줄 준비가 돼 있고 내 마음만 바꿔먹으면 된다는 걸 전 스폰서님이 매일매일 얘기하시거든요. 저도 지금 마음 바꿔먹는 중이에요. 저도 돼가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저는 저한테 하는 말처럼 마음 바꿔서 진짜로 아메에서 주겠다는 10억 20억 받을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세요. 주겠다잖아요. 제한하지 마시고 아메이를 W로 전달하는, 그리고 생각해보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